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무조건 이 물건이 좋다, 꼭 해야 된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07년도에 낙찰됐던 이 열 몇 명의 사람들은 다 어마어마한 피해와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 물건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분들, 어설프게 공부를 하셨던 분들, 덜컥 낙찰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된다. 정말 조사를 잘해야 대박 물건인지 아니면 쪽박 물건인지 판결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사하는 방법도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강남에 실평수 70평대가 10억대까지 유찰된, 그리고 물건이 무려 12개나 진행 중인 물건을 보러 왔습니다. 역삼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고요. 실평수만 해도 70평이기 때문에 분양평수로 따진다고 하면 거의 8, 90평 정도 되고, 매매 가격으로 따진다면 최소 정상화됐을 때는 25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지금 유찰 가격은 완전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정말 낙찰 받으면 서울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대박 물건인지, 아니면 그렇게 반값 이상으로 떨어진 이유가 있을 만한, 초보들이 혹해서 잘못 받으면 정말 패가망신할 만한 물건인지 제가 그 현장을 촬영하러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현장을 보면 철조망이 쳐져 있고요. 여기 아주 오래된 중앙지방법원의 점유 방해 금지 가처분 편말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쭉 돌아보면 역삼역에서 굉장히 고가주택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여기 이름은 마이다스 힐이라는 고급 단지로 지으려 했던 건데, 서울에 한복판에 있는 고급 빌라가 맞는지, 서울 역삼역의 한복판에 있는 교도소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렇게 미준공 상태로 아주 엉망인 곳 되겠습니다. 아마 이거 시청하시면서 야, 그러니까 반값으로 떨어졌지 절대 경매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실 건데,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예전에 나왔을 때랑 지금이랑은 많이 다르긴 해요. 현장의 느낌을 보면 2004년도 가까이에 준공이 됐었는데, 이 물건 그때 공사업자가 증액된 공사비 관련해서 공사비를 다 받지 못해서 그때부터 유치권을 행사했던 물건 되겠습니다. 지금 건물 보면 곳곳에 파손된 곳도 있고 유치권자들이 점유하고 있다 보니 이렇게 펜스에 CCTV가 있고 철조망이 쳐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내부 확인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거의 2004년도 정도에 준공이 되고, 그때 공사비를 못 받아서 2007년도인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 낙찰이 됐었어요. 거의 6억 원대에 낙찰이 됐는데, 그때 전부 낙찰되고 나서 결국에는 유치권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번에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경매를 모르신 분들은 무조건 무서운 거다, 어려운 거다라고 하는데,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를 하게 되면 낙찰이 되고 났을 때 유치권은 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유치권자가 돈을 못 받아서 경매를 진행시켰기 때문에 거기서 배당을 받고 나면 사라지는 형태가 일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물건, 이번 회차에 만약에 12개 물건을 전부 다 낙찰을 받고 낙찰받은 사람들끼리 연대해서 이 집을 정상화 시킨다면, 물론 실평수 70평수이기 때문에 한 호실당 기본 수리비 2억에, 그리고 지금 엘리베이터든 뭐든 외관이 하나도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골조가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세대당 3억 원에서 4억 원까지 각출을 한다면 해당 건물을 정상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한 세대당 최저 가격을 이번에 10억 초반에서 유찰되고 9억대 대쯤 떨어졌지만 한 번 더 떨어질 걸로 비춰지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6억 원대나 7억 원대 낙찰 받는다면 이 돈 다 들어가도 11억 되고,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 가격만 봐도 25억이 넘기 때문에 인생 대박 물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 물건 20년 넘게 거의 진행됐기 때문에 이 물건 경매를 관심 있어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는 물건이라고 봐야 돼요. 웬만한 중수 이상들도 다 패스하는 물건인데,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전체적인 상황 컨트롤이 되겠다는 사람은 조합이 올 수도 있어서, 그리고 이 물건 중에 5번은 이미 낙찰이 또 됐어요. 이미 낙찰이 됐기 때문에 연락이 닿는다면
그분을 통해서 어떤 생각으로 낙찰을 받았고 현재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도 해보고, 근데 제가 볼 때 이 물건을 제일 중요한 건 현재 유치권자이자 채권자인 대교 ENS를 만나서 어떤 입장인지, 저희가 낙찰 받으면 어떻게 인도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매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유치권을 깨는 것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유치권에서 중요한 건 입찰하기 전에 가능한 사전 협의를 통해서 비용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협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물건은 현장을 나와봤던 건 혹시라도 현장에 이게 해결이 됐을까 싶어서 또 한 건데, 현장에 또 다른 흔적은 없고요. 채권자를 만나보고 어떤 입장인지 얘기를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유치권자로 신고되어 있는 대교 DNS를 만나보고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서 현장을 오게 됐습니다. 신림 쪽에 사무실이 있는데요. 오니까 건물이 생각보다 상당히 커요. 근데 한 가지 좋게 생각하는 건 어쨌든 그러면 대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유치권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한번 만나보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입장인지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쫓겨나면 어떡하죠? 쫓겨나면 쫓겨나야지. 그 역삼동 마이다스를 신고하려던 거. 저기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본부팀장 되려고 하거든요. 약속하셨어요? 아니, 약속이 전화 통화돼서 안 돼가지고. 그럼 안 돼요. 아, 약속을 잡고 와야 되나요? 네, 약속 보셔야 돼요. 아, 혹시 그럼 언제쯤 연락이 닿을 수 있나요? 명함을 주세요. 나가셔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 역삼동에 마이다스 네. 리드 플랜트 혹시 아세요? 네네네. 그 건 때문에 네. 그거 입찰 전에 어떤 입장인지 한번 좀 얘기 좀 듣고 싶어가지고. 아 근데 뭐 사실 저도 이제 그쪽 부서가 아니라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이게 뭐 저희가 뭐 네. 적개시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뭐 매입하게 되면은 여기서 한 번에 매입할 거라.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고 그 아까 주신 이거 명함으로 연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만나고 나왔는데요. 대차에 까였습니다. 저는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생각이었냐면,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입찰을 하게 되면 높은 가격에 낙찰되면 그들도 채권 회수를 하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공생의 관계라고 생각하고 만나러 갔는데 이렇게까지 까칠하게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유치권을 우리가 낙찰받고 나서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낙찰받기 전에 협의를 통해서 시간적인 것들 그리고 스트레스적인 것들을 줄이면서 접근하면 좋기 때문에 미리 만나려고 했던 건데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저쪽 본부팀에서 연락은 안 올 것 같아요. 지금 이 물건 중에 하나가 이미 낙찰이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시인을 통해서 낙찰자 분께 연락이 닿아서 혹시 대교 쪽에는 연락이 됐냐라고도 물어봤는데, 낙찰자가 대교 쪽에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오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1차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가 돼서 이들이 경매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려면 입찰하는 사람, 낙찰자에게도 호의적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걸로 봐서는 이들이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 낙찰받았던 분에게는 항고서가 들어왔대요. 근데 항고서를 낼 이유가 없는데 항고서도 들어와 있고, 이렇게 비협조적인 걸로 봐서는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 배당으로 받으면 1,1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배당으로 다 못 받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 해당 물건을 전부 다 자기들이 낙찰을 받고, 어쨌든 건설업도 있으니까 정상화시켜서 매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신권에서 받아가도 되는데 손익적인 부분이 있어서 낙찰을 안 받은 것인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물건지를 가고 오늘 채권단 역시도 만나러 오긴 왔는데 쉽지 않네요. 정말 쉽지 않네요. 입찰하실 건가요? 내가 낙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물건을 정상화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정상화 시켜야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정원 월세도 높는데, 이 제일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물건 봤을 때 여러분들 보기에 어쨌든 저도 처음에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최악의 경우는 봐봐요. 일부 호실만 낙찰이 됐어. 그리고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를 대교 DNS가 취하를 시켜버려요. 12채 있는데 3채 정도 낙찰되고 낙찰가율이 낮으니까 내가 취하를 시켜버려. 그럼 유치권이 살아있는 거거든. 그럼 나머지 3세대가 정상화 시킬 수 있냐 이거지.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을 한다면, 이게 입찰 들어가기 전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10억대 들어가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게 8억 이내까지 유찰이 되면 6억 정도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부딪혀 볼 만한 가치는 있어 보이긴 한다.
그랬을 때 최악으로 가서 유치권 협의가 안 되더라도 그냥 정말 깊은 숨으로 5년, 10년 가져가면 그 사이에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론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약삼동에 실평 70평인데 6억이 받으면 15억, 거의 20억 싸게 받는 건데 그럼 묻고 따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쪽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건, 지금 유치권에 대한 경매가 진행이 되면 전부 다 소멸로 보여지긴 하지만 일부 지금 매물 중에 2개는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 외에 다른 경매도 진행 중에 있어요. 다른 경매가 딱 들어오면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 경매는 사라지고 중지가 되고 그냥 일반 경매가 되면서 유치권도 인수가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일부 호심을 받게 됐을 때 상대방이 경매 취하 이런 걸 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희 경매 전문가인 저 역시도 이거를 하는 게 맞을까 안 하는 게 맞을까 굉장히 고민스럽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싸다는 이유 때문에 낙찰받으면 그 전에 차 2007년도에 낙찰받은 사람처럼 10년 넘게 고생하다가 매각도 못하고 정말 수많은 기회를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물건 투자하실 때는 법리적인 거, 현실적인 것들을 다 검토를 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대교 쪽이랑 컨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컨택이 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더 저렴하게 유찰돼서 만약에 입찰을 하게 되면 그 결과까지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특수 물건의 벽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물건일수록 두드리다 보면 그 속에서 틈이 보일 것이고, 그 틈을 통해서 밝은 빛이 나올 수 있다면 도전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저는 더 돈 되는 물건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투자 포인트까지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